착각 아닙니다. 다 여러분 보라고 일부러 대놓고 티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로제입니다. 이별을 헷갈리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들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흔들려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심리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말겠다는 거야?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오늘은 헤어지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리워할 때 보이는 5가지 신호와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작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모든 신호들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회를 원해서 연락을 달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인간의 본능일 뿐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이별 후에 생기는 호르몬의 불균형 기간, 즉 애도 기간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언제 이별을 가장 쉽게 견딜 수 있는지 아시나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힘들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면서 이별이 한결 쉬워지게 되고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 뭐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너도 힘들다는 걸 나에게 티를 내줘 라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죠. 신호가 보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이거 빼박 연락 달라는 신호야. 지금 연락하잖아? 무조건 제외된다? 이 말에 혹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무턱대고 연락을 했다가 재회를 망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 영상의 핵심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남은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헤어진 연인이 나를 그리워하는 5가지 신호. 첫 번째, 사진. 아로제님, 애인이 제가 찍어준 사진, 저와 관련된 사진을 전혀 내리지 않아요. 정말 귀에 피가 나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까먹었거나 그냥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안 내리는 겁니다. 사진을 내리는 부분은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내리는 게 아닌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헤어지고 여러분과 관련된 사진을 주기적으로 카톡과 SNS에 업로드를 한다. 대놓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헤어지고 잘 지내는 모습을 올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제 나를 완전히 잊고 정말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멘탈이 박살나고 겁이 나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만약 이럴 것 같은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심리변화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상대방이 왜 잘 사는 척 하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제외 신호는 상대방이 사진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올린다거나 아니면 잘 사는 척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지고 카톡이나 인스타에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연락해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프로필 뮤직. 연애할 때 한 번도 노래 설정을 안 하던 사람이 헤어지고 노래를 올린다면 그리워한다는 뜻이겠죠.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여러분도 똑같이 상대방과 관련된 노래를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얘가 내 프로필 뮤직을 보고 따라서 노래를 올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재회에 대한 의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노래를 바꾸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 여러분이 상대방의 연락을 유도하는 용도로 가볍게 하나 정도만 설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너무 노골적으로 상대방과 같이 들었던 노래, 상대방이 좋아하던 노래, 대놓고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런 걸 하시기보다는 애매하게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할 만한 노래로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염탐. 헤어지고 왜 계속 염탐을 하는 걸까? 마음이 다 정리돼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걸까?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궁금해서 염탐을 하는 거예요. 염탐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상대방이 내 스토리를 보니까 신나가지고 계속 스토리를 억지로 올리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가 내 스토리를 안 보는 순간 멘탈이 나가버리고 상대방이 내 스토리를 볼 때까지 또 꾸역꾸역 억지로 올리는 거야. 그 모습에 상대방은 화가 나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똑같이 잘 사는 모습을 보이거나 차단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때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멘탈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SNS는요 상대방의 염탐을 확인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나중에 프사와 SNS 관리하는 법 제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번째, 술 먹고 연락. 술을 마시면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서 감정적인 상태로 변하게 되죠. 술 먹고 밤늦게 연락 오는 건 재회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락이 오는 걸 다 받아줘서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 여러분들의 미래연이에요. 아니면 전화는 안 받는 건 좋아. 그런데 다음날 어제 술 마셨어? 왜 전화했어? 이렇게 카톡을 남기는 거죠.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오냐면 잘못 걸었어. 이렇게 부정적인 답을 합니다. 이때 화가 나서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매달리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늦은 밤에 애인에게 연락이 온다? 그냥 무시하세요. 다음날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초장문으로 여러분에게 카톡을 남기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답장을 해주는 순간입니다. 5번째, 겹지인. 겹지인에게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을 험담한다, 더더욱 긍정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천인공노한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악감정을 품고 여러분을 험담한다면 이 역시 보상심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큰 거야. 이때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후폭풍이 와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겹지인한테 얘기 들었다면서 어떻게 내 욕을 하냐면 똑같이 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겹지인의 입단속을 완벽히 시키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겹지인을 믿지도 마세요. 왜?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그냥 숨겨버려서 아무것도 모르게 해서 더더욱 궁금해하고 미역을 가지를 남겨서 상대를 힘들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보이는 신호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붙잡지 않으면 정말 끝날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조급함에 여러분이 먼저 덜컥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여러분과의 재회 의사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 혹은 쉽게 재회할 수 있는 걸 너무 장기전으로 어렵게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가장 좋은 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입을 통보하고 비겁하게 뒤에서 신호나 보내고 있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기에는 저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더더욱 아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제였습니다.